마마 갱년기 폐경 여성편 시작하죠. 또각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아니야, 이건 천연 에스트로겐이라서 괜찮아.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연입니다.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를 보느라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엄청 재밌다길래 최근에 본 영화가 있어요.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가수 퀸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재밌는 스토리에 퀸의 노래까지 어울려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2018년 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인기를 끌며 많은 사람들이 가수 퀸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정말 어디 가든 퀸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빨리 세수하고 일 좀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벽 너머로 옆집 아저씨가 엄청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마마 우.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마들을 위한 주제로 준비했어요. 갱년기 폐경 후 여성편 시작하죠. 마마 Let's get it.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성은 특히 50세를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는 안면 홍조, 기분 변화, 불면증과 같은 갱년기 증상을 만들어요. 한마디로 에스트로겐 금단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갱년기 증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특별히 많이 힘들지 않으면 그냥 참으면서 적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서 참기 어려운 분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세요. 이러한 불편함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호르몬 대체 요법이라는 것이 유명해요. 호르몬이 확 떨어져서 생기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책은 베렉 노박 부인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호르몬 대체요법이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폐색전, 유방암, 치매와 같은 질병의 위험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을 때는 병원에서 관련 질환이나 가족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엄마는 요즘 여성 호르몬인 천연 에스트로겐을 먹는다. 엄마, 천연 에스트로겐이요? 엄마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야, 이건 천연 에스트로겐이라서 괜찮아. 엄마, 천연 합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천연 에스트로겐이라서 괜찮아. 우리 엄마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요. 몇 달 정도 뒤에 또 물어봤죠. 엄마, 요즘 너 천연 에스트로겐 드세요? 아니, 유언내과에서 먹지 말래. 네, 잘 생각하셨어요. 마마 장사꾼들이 갱년기 좋다며 엄마한테 이런저런 것들 많이 파는데요. 갱년기와 관련돼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꼭 근처 병원에서 상담받고 증상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폐경 후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골다공증이란 뼈의 밀도가 낮아져 뼈에 구멍이 송송 나게 되는 상태인데요. 특히 폐경 후에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약해져서 또각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고령이 되어 이것이 더 심해지면 서 있는 상태로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정도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나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는 침대에 오래 누워있게 되는데요. 척추와 고관절 골절로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것이 50세 이상 여성에서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 관찰한 연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논문에서는 50세 이상에서 몸의 각 부위마다 물절 시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어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최대한 유사하게 맞췄고요. 그 결과 골반이나 팔, 손목, 갈비뼈가 같이 부러져도 오래 침대에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의미 있는 사망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고관절부와 같이 뼈가 부러지며 걷지 못하고 오래 누워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여성에서 뼈가 부러지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의미있게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이 매우 제한되는 척추 골절의 경우에도 여성에서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과 2년 이내 사망률이 골절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이가 드신 분께서 뼈가 부러진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오래 누워있게 되면 목창, 폐색전증, 폐렴, 비뇨기계 감염 등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같은 나이에 정상인에 비해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법을 그날의 애청자, 우리 그날러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해리슨 내과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들었다. 해리슨 내과학이라는 유명한 내과책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골다공증이 잘 걸리게 하는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인데요. 골다공증을 더 잘 유발하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술과 담배를 피하는 것이에요. 또 의약품으로 많이 처방되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적은 용량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폐경 후 여성에서 운동은 뼈를 잃어버리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걷기, 조깅, 등산과 같이 스스로의 체중을 받쳐줄 수 있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인데요. 칼슘은 뼈를 이루고 있는 성분으로 칼슘을 복용하면 뼈를 잃어버리는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고요. 특히 칼슘은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합성이 잘 되는데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유를 잘 안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 빛도 많이 차단되고 식생활을 통해 폐경 후 여성에게 필요한 칼슘과 비타민 D의 양을 충분히 먹기 어려워요. 이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를 영양제로 구매해서 몸에서 필요한 충분한 양만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보면은 영양제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특히 칼슘제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 종류의 칼슘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칼슘은 탈산칼슘과 구연산칼슘 이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러면 이 둘 중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느냐? 탈산칼슘 장사꾼은 탈산칼슘을 주 성분으로 하는 해조칼슘이나 산호칼슘이 좋다고 하고 구연산칼슘 장사꾼은 구연산칼슘이 가장 좋다고 해요. 일단 칼슘의 함량을 먼저 볼게요. 칼슘의 함량은 해조칼슘이나 산호칼슘과 같은 탈산칼슘 종류에서 약 30에서 40%, 구연산칼슘은 사수함을 기준으로 약 21% 정도로 탄산칼슘이 구연산칼슘보다 함량이 더 높아요. 그러나 구연산칼슘은 식전 혹은 식후 어느 때에 복용해도 잘 흡수되는 것에 비해 탄산칼슘은 유산 분비가 많은 식후에 먹어야 잘 흡수가 되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해서 무조건 하나가 좋다고 추천하기는 어려워요. 이에 대해 최신 의학식단을 다루는 업투데이트에서는 1차적으로 금전적인 가성비가 좋은 탄산칼슘을 선택하는 것이 종종 1차적으로 좋은 선택이나 유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탄산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지니 구연산칼슘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산 분비를 분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탄산칼슘이, 유산 분비 억제제를 먹는 사람에게는 구연산칼슘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유산 분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구연산칼슘을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탄산칼슘이 종종 우선시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칼슘을 먹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용량 칼슘 섭취에 대한 부작용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일상적인 불편감으로는 약간의 소화불량과 약간의 변비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준다면 하루에 서너 알 드시던 칼슘제를 하루에 한두 알 정도로 줄여서 복용해주세요. 이외에도 칼슘제가 철분이나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철분제를 드시거나 신지로이드와 같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칼슘제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의 고용량 섭취에 대한 독성은 명백하지는 않은데요. 단칼슘에 더해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으로 먹으면 고칼슘 혈증과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권장량의 수십 배 이상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에는 주의해주세요. 이외에도 갱년기 여성은 마그네슘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골다공증 예방 영양제에 마그네슘이 들어있게 돼서 해리슨 내과학을 통해 폐경 후 여성이 마그네슘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골다공증 치료의 마그네슘에 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마그네슘은 음식이 풍부하며 심각한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마그네슘의 결핍은 극히 드물다. 염증성 장질환, 셀리악병, 항암치료, 심한 설사, 영양실조, 알코올 중독이 있는 환자에서 마그네슘을 영양제로 먹어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칼슘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다소 떨어뜨리기 때문에 칼슘제를 먹을 때는 마그네슘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근거 삼아 시중에 나오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제에 마그네슘을 넣기도 해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음식에 풍부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병이 없고 음식을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라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양실조나 알코올 중독, 그의 일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그네슘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갱년기, 폐경 후 여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는 분은 경우에 따라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같은 의약품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하다면 일찍 골다공증을 발견한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분께서는 병원에서 한 번쯤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내용을 한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농도 감소로 안면 송주나 기분 변화, 불면증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자주 먹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서 상담받자. 폐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첫째, 술, 담배를 피하고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가급적 적게 사용하자. 둘째, 걷기, 조깅, 등산 등
체중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자. 셋째,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하자. 칼슘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 고용량의 칼슘 섭취는 약간의 소화불량과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증상으로 불편감이 있다면 칼슘제 복용량을 줄이자. 철분과 신지루이드와 같은 약을 먹을 때에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칼슘제를 복용하자. 비타민 D 복용의 주의사항으로는 비타민 D는 독성이 명백하지 않으나 권장량의 수십 배 이상 복용 시에는 주의하자. 폐경 후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받자. 다음 편은 취한다 술탱이 편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그날의 선생님, 호키는 삶은 달걀이 좋아요. 선생님은 구독과 좋아요가 좋단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배 우리 후배 우리 술 먹으리. 간탱이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것이 응급실의 맛인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삑. 힘들어 죽겠어요.